최영일의 YTN 뉴스 정면 승부. 최영일의 YTN 뉴스 정면 승부. 최영일의 YTN 뉴스 정면 승부. 사전투표 하셨습니까? 4.13 총선 사전투표가 시작된 금요일입니다. 하루 잘 보내고 계신지요?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최영일입니다. 오늘 시작된 20대 총선 사전투표 전국 3,500여 곳에 설치된 투표소에서 차질 없이 진행이 됐습니다. 관심 있게 뜨거운 것 같고요. 투표율은 아직 한 자릿수대입니다. 전국 단위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처음으로 실시되는 사전투표다 보니까요. 굉장히 이제 어떤 변수가 될지 관심을 끌어모으고 있는데 내일까지 실시가 됩니다. 뉴스 정면 승부, 오늘은 사전투표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투표에 참여한 시민들의 반응도 들어볼 거고요. 유권자들이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당의 자리를 놓고 국민의당과 정의당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제3당 위상회복을 말하고 있는 정의당, 그리고 제3당을 자처하는 국민의당의 선거 전략, 오늘 3부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뉴스 정면 승부 지금 시작합니다. 네, 4.13 총선 사전투표 첫날 많은 유권자들이 투표장을 찾았습니다. 여야 정당은 이번 주말 선거전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 것으로 보입니다. 하루 뉴스를 정리하는 오늘의 시사브리핑, 추은호 YTN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사전투표 이제 조금 전에 끝났는데 그렇습니다. 투표율 집계가 나왔나요? 아직 그 투표는 마감이 됐는데요. 네네. 아마 선관위에서 집계를 하느라고 네네. 6시 현재 아니면 또 최종 투표율은 나오지 않고 네, 있습니다. 네. 지금 5시 현재 투표율을 보니까 전국적으로 5% 조금 못 미치는 네. 4.97%로 집계가 됐습니다. 네. 한 200만 명 좀 넘게 투표에 참여하셨는데요. 지난 2014년 지방선거 때 같은 시간대 보면 조금 높은 수치이기 때문에 네. 전체적으로는 조금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네. 또 일부에서는 그런 시각도 있습니다. 그 사전투표라는 게 투표를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사를 갖고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네. 원래 투표 당일날과 사전투표율로 이렇게 투표 참가자를 분산시키는 효과 외에는 크게 없다. 늘어나진 않을 것이다. 그렇게 네. 주장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실제로 2010년 지방선거 때와 또 2014년 사전투표가 도입된 지방선거 투표율 차이를 보면은 한 2.3%포인트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젊은 층들은 대학 중간고사 기간이고 그렇죠. 또 상반기 대기업 취업 지금 원서 접수 기간이고 해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투표율에 좀 사전 투표를 적극적으로 끌어들이지 못하는 요인이 아닐까 이런 우려도 있는데 네. 이번만큼은 홍보를 또 적극적으로 많이 했고요. 또 각 당에서도 사전 투표 독려하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좀 사전 투표율이 높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그렇군요. 있습니다. 아마 6시까지 투표장에 들어가면 시간이 지나도 투표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계는 잠시 후에 나올 텐데 7시 뉴스에서 자세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자, 이제 선거일 정말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주말인데요. 여야 정당과 후보들 남아있는 에너지를 아마 다 쏟아붓겠죠? 그렇습니다. 이번 주말 일요일 지나면은 대세가 거의 판가름 나지 않을까 네, 예상이 네. 됩니다. 그래서 여야 정당 후보자들 일단 지지층들이 이탈하지 않도록 단속하는 게 중요하겠죠. 네. 그리고 아직 마음 잡지 못한 부동층들 이렇게 마음 사로잡기 위해서 아마 그야말로 총력전 펼칠 겁니다. 주말 지나면은 커다란 돌발 변수가 없으면은 큰 흐름은 정리될 것 같은 그런 네. 분위기인데요. 새누리당은 여전히 읍소 작전 쓸 것이 확실해 보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들 중장년층을 투표장으로 지금 끌어내려 하고 있는데 이 전략이 최근 흐름 보면 다소 좀 통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하락세는 좀 진정된 그리고 다시 네. 상승으로 반정되는 모멘텀을 아마 찾은 것 같고요. 네. 오히려 위기는 더불어민주당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네. 특히 초박빙 승부처인 수도권에는 그 사표 방지 네. 위해서 제1야당 지지해달라 이렇게 지지층 결집 시도하고 있고 또 호남 지역을 대상으로는 문재인 전 대표가 지금 호남 방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음 돌리려 하고 있고 그런 작전을 쓰고 있습니다. 국민의당으로서는 수도권으로 녹색 바람을
이렇게 북상시켜야 된다. 네. 그러기 위해서 이번 주말에 총력전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더불어민주당이 조금 고전을 하고 있다. 이런 말 분석해 주셨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새누리당의 지지세도 하락을 좀 멈추고 있지만 그렇습니다. 지금 문제는 국민의당 바람이 호남에선 굉장히 거세게 이제 불고 있는 것 같고요. 이 북상 여부의 문제인데 이 비례대표 의석을 결정하는 정당 투표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과 거의 같은 수준으로 나오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조금 전 뉴스에서도 아마 리포트로 보도가 네네. 됐죠. 갤럽이 발표한 조사를 보니까요. 네. 그 비례대표를 뽑는 그 이제 정당 투표율 어느 정당 지지할 거냐고 물어봤더니만은 더불어민주당이 18%, 네. 국민의당이 17%입니다. 네. 그러니까 1%포인트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것은 네. 거의 같다라고 생각하면 그렇군요. 되실 것 같고요. 네. 그렇지만은 지역 후보는 어느 당에 찍을 거냐라고 했더니만 그것도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당보다 훨씬 높습니다. 네. 그러니까 당은 지역구 후보는 2번을 찍더라도 정당 투표는 3번을 찍겠다라는 사람들이 꽤 네. 많이 지금 생기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이런 걸 이제 이른바 이제 교차 투표다 네, 이렇게 교차 말씀을 투표. 하죠. 네. 그래서 요번 주말에 과연 그 호남에 머물고 있는 녹색 바람이 수도권으로까지 올라올 수 있느냐 이것이 지금 최대의 관건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네. 만약에 수도권으로 북상이 된다라면은 반드시 새누리당으로서도 좋은 요인은 아니다. 네. 왜냐하면은 더불어민주당 표를 우리가 잠식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중에서 국민의당 갈 사람은 이미 다 갔고 이제 남아 있는 거는 새누리당 지지층을 갈그가 먹지 않겠느냐.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새누리당과 국민의당도 좀 지지층이 겹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죠. 개혁적인 보수층 같은 경우는 그렇죠. 겹치는데 그 사람들 표를 수도권에서는 갉아먹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아주 이번에 그 어느 때보다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이요 민생 행보의 일환으로 이 충북 청주와 전북 전주를 방문했죠. 그렇습니다. 오늘 두 곳 방문했는데요. 네. 창조경제혁신센터 방문한다는 그런 목적인데요. 근데 지금 선거일 닷새 앞두고 참 네. 미묘한 시기 아닙니까? 네, 네. 그래서 당장 야당에서는 어떻게 이렇게 선거를 앞둔 시기에 이거 선거 행보 아니냐 그러면서 선거 개입의 우려가 있다 중단해라 이렇게 야당들은 주장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새누리당이나 청와대는 이건 대통령의 정성적인 국정 행보다 네. 경제 살리기 그리고 안보 챙기기는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선거일이 수요일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대통령이 보통 월요일에 청와대 수석 비서관 회의 주재하고요. 네. 화요일에 또 국무회의를 주재를 네. 합니다. 이 자리에서 또 어떤 언급을 할지 또 관심이 주목이 집중되는 그런 날들입니다. 네, 자 대통령의 행보와 대통령의 발언 과연 선거에 영향을 줄 것이냐 아닐 것이냐 참 이게 여야가 여러 가지 복잡한 이야기들을 내놓고 있네요. 이거 오늘 좀 굉장히 관심이 든데 실시간 검색어에도 올라온 이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 광주를 방문했군요. 그렇습니다. 광주 하면은 문재인 전 대표에게 지난 대선 때 90% 이상의 지지를 쏟은 그런 그렇죠, 지역이죠. 그렇죠. 그렇지만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반문재인 정서의 진원지가 돼버린 것이 광주 네. 아닙니까? 오늘 문재인 전 대표의 광주 방문은 그래서 아주 관심이 집중됐지만은 좀 차분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국립 5.18 묘지 참배해서 네. 그 문재인 전 대표 무릎을 꿇는 그런 네. 모습도 보여줬고요. 그리고 충장로에서는 광주 시민에게 드리는 글 발표하고 또 기자회견도 했는데 최대한 몸을 낮추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한 말 보니까 호남이 자신에 대한 지지를 거둔다면은 미련 없이 정치 일선에서 떠나겠다. 네. 그러니까 정기 은퇴를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대선도 도전하지 않겠고 아하. 또 당의 분열 막지 못한 거 죄송하다. 또 앞으로는 당권에 일체 관여하지 않겠다. 네. 도로 문재인당 되는 일은 없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문 전 대표로서는 하고 싶은 말은 다 한 그런 네. 분위기인데요. 그렇지만 문재인 전 대표 이번 호남 방문이 그동안 떠나간 호남 민심을 다시 되돌려 있을지 그것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호남
그 유권자들의 반응이 좀 우호적인 반응도 있고 또 아직 냉소적인 반응도 이렇게 네. 교차하고 있는 것 같은 분위기인데요. 좀 하루 이틀 정도 좀 네. 두고 흐름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말 지켜봐야 될 사안이 되겠군요. 보니까 이제 위로, 사과, 경청 이런 키워드를 가지고 갔던데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첫날 행보니까 내일 행보는 어떨 것인지 주말에 호남 민심의 반응이 있을 것인지 이 문재인 전 대표는 진정성을 보이려고 부단히 애를 쓰는 모습이죠. 그렇습니다. 저 진정성은 충분히 보여줬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으로서도 문재인 전 대표의 호남 방문 외에는 더 이상 호남 유권자들을 달랠 카드가 없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그렇군요. 그동안 김종인 대표가 호남 대망론 이것도 사실 잘 먹히지 않았고 네. 삼성전자 광주 유치도 통하지 않았고요. 네. 손학규 전 고문을 또 영입하려고 한 것도 네. 실패로 끝나지 않았습니까? 네네. 예, 그래서 그런 점들로 봐서는 문재인 전 대표의 호남 방문이 정말 호남 민심 달래기의 마지막 카드다. 네. 이것마저도 실패한다라면은 정말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호남에서 표를 얻기가 상당히 힘든 상황이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이번 주에 그 더불어민주당의 김홍걸 국민통합위원장을 전화 인터뷰했거든요. 네. 그런데 오늘 보니까 5.18 묘역에 문재인 전 대표 옆에 함께 나란히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요. 손학규 전 고문, 김종인 대표가 러브콜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어제 좀 생각해 보겠다 이런 답변이었는데 오늘 어느 당 편을 들어서 선거 지원을 하지 않기로 했다. 이게 확정된 답이죠? 그렇습니다. 손학규 전 고문이 직접 본인의 입으로 말한 거는 아니고요. 네네. 측근들 입으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네네.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국민의당 어느 편에도 서서 지원 활동은 펼치지 않기로 결정했다. 네. 이 결정이 최종 결정이다라고 측근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정기 은퇴 선언했기 때문에 약속과 원칙을 지키려는 것이다라는 거고요. 그렇지만은 가능성은 낮지만은 개인적인 친소 관계에 따라서 네. 후보를 방문할 수는 있을 거다. 이렇게 그렇군요. 그 측근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거의 이제 종반으로 달려가는 총선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뵙기로 하고요. 오늘 소식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추은호 YTN 해설위원이었습니다.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분진 가스 냄새 연기 작업 분진.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가 다 잡아줍니다. 예!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산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을 30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031-497-0561 네, 1부 여기까지고요.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